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이 동시에 술렁이기 시작한 순간은 한국이 KF-21 개발 과정에서 선택한 단 하나의 설계 결정이 외부로 알려졌을 때였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기 설계 선택이 아니었고 단기적인 성능 향상을 노린 선택도 아니었다. 한국은 처음부터 항공 강국들과 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바로 쌍발 엔진 설계라는 카드였다. KF-21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제항공 엔진 업계에서 한국은 소비자에 가까운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고성능 전투기 엔진은 미국과 유럽 소수 국가만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 기술 격차가 최소 30년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단말 엔진 전투기를 선택했다면 한국은 영원히 외국 엔진에 종속된 상태로 남았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쌍발 엔진 구조는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 쌍발 엔진은 단순히 출력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다. 항공기 설계에서 쌍발 구조는 비행 안정성 시험 데이터, 확보 전력 손실 상황 분석, 엔진 통합 기술 시험 등 수많은 실험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자유도를 제공한다. 한국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KF-21 한쪽 엔진에는 이미 검증이 끝난 F414를 장착하고 다른 한쪽에는 향후 국산 엔진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설계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글로벌 항공 엔진 기업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먼저 한국에 접근해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고 뒤이어 프랑스의 사프란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수출 제한이 아니라 한국이 향후 항공 엔진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신호였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현재 KF-21에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 미국 GE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할 경우 기존 공급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KF-21 쌍발 엔진 설계의 진짜 가치는 시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있다. 항공 엔진 개발은 지상 시험만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다. 실제 비행 환경에서 발생하는 열 압력, 진동 공력 간섭 문제를 반복적으로 검증해야만 한다. 단발 전투기에서는 이런 시험을 위해 새로운 시제기를 따로 만들어야 하지만 KF-21은 기본 구조 자체가 이를 허용한다. 이는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결정적 장점이다. 한국은 이 구조를 통해 군용 엔진 개발을 넘어 민수항공 엔진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민수항공 엔진 시장은 규모만 해도 수십조 원에 달하며 기술 장벽이 극도로 높은 영역이다. 그러나 군용 고출력 엔진 개발 경험은 민수형 엔진으로 확장되는 핵심 기반이 된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체를 끌어올리는 발판으로 설계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단기간 성과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KF-21은 처음부터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 대신 지속적인 개량과 기술 축적이 가능한 구조를 우선했다. 쌍발 엔진 설계는 그 철학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선택이었다. 당장은 비용과 설계 난이도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KF-21 쌍발 엔진 설계는 한국 항공산업의 판을 바꾸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략사고의 문제였고 한국은 이 선택을 통해 항공 강국들과의 격차를 단숨에 절반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제 세계 항공 엔진 업계가 한국의 다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KF-21 쌍발 엔진 설계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구조적 안정성 때문이 아니었다. 이 설계는 한국이 항공 엔진 개발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받아온 시험과 검증 영역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항공 엔진 기술에서 진짜 격차는 설계 도면이 아니라 비행 시험 데이터의 축적량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한국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고성능 전투기 엔진은 지상 시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실제 비행 중에는 지상에서 제한할 수 없는 극단적인 열 변화, 압력 변화 진동 패턴이 동시에 발생한다. 특히 초음속 영역에 진입할 때 엔진 내부에서는 연소 안정성과 터빈 내열 한계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불안정성 하나가 엔진 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한국이 과거 항공 엔진 분야에서 뒤처졌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실비행 데이터의 부족이었다. KF-21은 이 약점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도록 설계되었다. 쌍발 구조 덕분에 한쪽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항공기 전체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곧 공격적인 시험 비행을 가능하게 만든다. 단발 전투기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극한 조건 시험을 보다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항공 엔진 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다.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구조를 통해
단계적 엔진 교체 실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기에는 이미 검증이 완료된 F414를 활용해 전투기의 기본 성능과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이후 국산 엔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동일한 기체에서 실제 비행 환경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접근 방식이며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술 축적 속도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해외 항공 엔진 기업들에도 즉각적인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항공 엔진 시장은 단순한 제품 경쟁이 아니라 장기 공급 계약과 정비 생태계로 묶여있는 구조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게 될 경우 단순히 한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의 시장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와 사프란 같은 기업들이 기술 협력이라는 형태로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이 기술 이전을 구걸하는 위치가 아니라 협상력을 가진 파트너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완제품 구매와 제한적 기술 접근에 그쳤다면 이제는 공동 개발과 시험 데이터 공유가 논의되는 단계로 올라섰다. KF-21이라는 플랫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변화다. 쌍발 엔진 설계는 또 다른 숨겨진 가치를 지닌다. 바로 인력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실제 비행 시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실전 데이터를 직접 다룰 기회를 얻는다는 의미다. 항공 엔진 기술은 문서로 배우는 영역이 아니라 실패와 수정의 반복 속에서만 축적된다. KF-21은 한국 항공산업에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대한 실험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항공 엔진 기술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한때 30년 이상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격차는 이제 15년 이내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핵심 기술 영역에서는 더 빠른 추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실제 시험 체계와 설계 전략에서 비롯된 변화다. 결국 KF-21 쌍발 엔진 설계는 단기 성능이 아니라 장기 경쟁력을 선택한 결과였다. 한국은 이 선택을 통해 항공 엔진이라는 가장 높은 장벽을 정면으로 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여파가 글로벌 항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쌍발 엔진 설계가 가진 또 하나의 의미는 한국이 항공 엔진 기술 경쟁의 규칙 자체를 다르게 설정했다는 점이다. 기존 항공 강국들은 완성된 엔진을 기반으로 전투기를 설계해왔지만 한국은 전투기를 엔진 개발의 도구로 활용하는 역발상에 가까운 접근을 택했다. 이는 기술 추격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 중 하나였다. 항공 엔진 기술의 핵심은 추력 수치만이 아니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내열 소재 연소, 안정성 터빈 블레이드 수명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수많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엔진은 실전 배치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 한국은 이 복합적인 기술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KF-21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하나씩 검증하고 축적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쌍발 구조는 이런 단계적 검증에 최적화된 조건을 제공한다. 한쪽 엔진에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동안 다른 한쪽 엔진은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는 비행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실제 전투기 운용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든다. 이 점이 지상시험이나 별도의 시험기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가치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던 선택이었다. 개발 초기에는 비용 증가와 설계 복잡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선택이 가져올 기술 자립 효과는 단순한 비용 논리를 압도한다. 항공 엔진은 한번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올바른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KF-21을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는 단순히 군용 전투기 엔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온 연소 제어 기술과 내열 소재 기술은 민수 항공 엔진뿐만 아니라 우주 발사체와 산업용 가스터빈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는 항공 엔진 개발이 단일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핵심 기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해외 항공 엔진 기업들이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단순히 엔진을 구매하는 고객에서 벗어나 시험 데이터와 설계 경험을 축적하는 개발 주체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F-21은 단발 전투기 중심의 기존 개발 흐름과는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추격 국가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이 기술 이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역량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는 사실이다. 해외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되 핵심 기술의 주도권은 스스로 확보하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종속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다. KF-21 쌍발 엔진 설계는 결국 선택의 문제였다. 빠른 완성과 낮은 위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느리더라도
스스로의 길을 갈 것인가.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 항공 엔진이라는 가장 어려운 영역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선택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KF-21 쌍발 엔진 설계가 만들어낸 파장은 이제 기술 논쟁을 넘어 전략 환경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항공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군사력의 핵심이며 동시에 외교와 산업 정책까지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다. 한국이 이 영역에서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변국과 글로벌 방산업계에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기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엔진은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 중 하나였다. 완성된 전투기를 수출하더라도 엔진 공급과 유지 보수 권한은 특정 국가와 기업이 쥐고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졌다. 한국 역시 그 구조 안에 있었고 KF-21 역시 초기 단계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쌍발 엔진 설계를 기반으로 한 장기 전략은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 변화는 주변국의 시각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할 경우 향후 전투기 수출에서 외부 제약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한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산산업 전체의 자율성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특히 수출 상대국 입장에서는 정치적 변수에 덜 흔들리는 공급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요소가 된다. 쌍발 엔진 구조는 전투기 운용 개념에서도 변화를 가져온다. 고출력 엔진을 기반으로 한 장시간, 채공 능력과 높은 생존성은 작전 유연성을 확대시킨다. 이는 단순히 성능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장 환경에서의 선택지를 늘려준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KF-21은 이러한 설계 철학을 통해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작전 개념까지 함께 진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 구조는 향후 개량 가능성을 넓혀준다. 엔진 성능이 향상되면 동일한 기체에서도 항속 거리 무장 탑재량 전자장비 운용 여력이 함께 증가한다. 이는 블록 업그레이드 방식의 개발에 최적화된 조건이며 한국이 KF-21을 장기간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쌍발 엔진 설계는 처음부터 이런 장기 운용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 국내 방산 생태계 측면에서도 변화는 분명하다. 엔진 개발은 수많은 하청업체와 소재기업 시험기관을 함께 성장시키는 산업이다. KF-21을 중심으로 한 쌍발 엔진 전략은 단일 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단기 성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선택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다. KF-21은 단순히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항공 엔진이라는 가장 높은 장벽을 정면으로 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쌍발 엔진 설계는 그 선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조적 기반이며 이제 그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를 넘어 새로운 개발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기술 추격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고 기존 항공 강국들에게도 새로운 경쟁 구도를 제시하게 된다. 쌍발 엔진 설계가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KF-21 쌍발 엔진 설계가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는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항공 엔진 개발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는 기술의 집합이며 한 번의 성공이나 실패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선택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었다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은 KF-21을 통해 항공 엔진 개발의 가장 어려운 단계인 실비행 검증 환경을 스스로 확보했다. 이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술 성숙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다. 엔진 성능 향상은 곧바로 기체 성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시험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쌍발 엔진 설계는 이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기반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과정이 단일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KF-21 이후의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 항공기 체계에서도 이 경험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엔진 통합 설계 운용 데이터 관리 고장 예측 기술 등은 플랫폼이 바뀌어도 그대로 축적된다. 이는 한국 항공산업이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동시에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다. 민수항공 엔진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 역시 점점 현실적인 논의로 바뀌고 있다. 군용 엔진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고온 내열 기술, 연소, 안정화 기술은 민수용 터보팬 엔진의 핵심 요소와 맞닿아 있다. 물론 민수 시장은 군용보다 훨씬 엄격한 신뢰성과 경제성을 요구하지만 출발점조차 없는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다. KF-21은
그 출발점을 한국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존 소수기업 중심의 구조에서 새로운 기술 축적 주체가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당장 대량 생산과 수출에 나서지 않더라도 시험과 검증을 통해 축적되는 기술은 언젠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방향성은 이미 설정되었다. KF-21 쌍발 엔진 설계의 또 다른 의미는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항공 엔진 개발에서 실패는 필연적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얼마나 빠르게 수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가다. 쌍발 구조는 단발 구조보다 이 과정을 훨씬 유연하게 만든다. 이는 기술 개발의 속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차이로 작용한다. 결국 KF-21은 완성형 답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대신 한국이 스스로 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문제지를 확보한 프로젝트에 가깝다. 쌍발 엔진 설계는 그 문제지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소이며 앞으로의 성과는 이 선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세계 항공산업이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KF-21 쌍발 엔진 설계가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제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단순한 전투기 개발 단계를 넘어섰고 한국 항공산업이 스스로 기술 주권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로 작동하고 있다. 쌍발 엔진이라는 선택은 과거의 한계를 인정한 결정이었고 동시에 그 한계를 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국은 무리한 도약보다 축적과 검증을 우선하는 길을 택해왔다. 이는 단기간에 화려한 성과를 내기에는 불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다. 항공 엔진은 성능 수치보다 신뢰성과 지속 운용 능력이 더 중요하며 이 기준에서 보면 KF-21을 통해 쌓이고 있는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다. 쌍발 엔진 설계는 앞으로의 선택지를 넓혀준다. 국산 엔진 개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KF-21은 안정적인 전력으로 운용될 수 있고 반대로 기술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단계적 전환도 가능하다. 이 유연성은 전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며 한국이 장기 계획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KF-21을 통해 형성된 시험과 검증 체계는 단일 기종에 국한되지 않는다. 향후 등장할 무인 전투기 체계와 차세대 항공 플랫폼에서도 이 경험은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한 번의 성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항공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다. 국제 방산 시장의 시선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을 수입하는 국가로 인식되던 한국이 이제는 독자적인 개발 경로를 가진 국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KF-21 쌍발 엔진 설계는 그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는 향후 협력과 경쟁 구도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이 선택의 성과는 시간이 증명하게 될 것이다. 항공 엔진 개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중도의 방향을 잃지 않고 축적을 이어가는 것이다. KF-21 쌍발 엔진 설계는 한국이 그 긴 경주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이제 세계 항공산업은 그 결말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구조를 어떻게 활용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다. KF-21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쌍발 엔진이라는 선택은 그 시작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열쇠